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일요일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에, 방송 하나를 통해서 궁금한 해당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재판정 신체 검사 승급된 사례입니다. 어, 그 부위는 상위 부위는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증. 자, 그러면은 이분이 당초 7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정이라는 것은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내가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등급을 못 받는 것은 재판장이 하고 재심입니다. 재심. 등급을 못 받고 공상만 받고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재심을 해야 되고요. 재판정은 이미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급을 올리고 싶을 때 하는 게 재판정입니다. 이그 용어에 혼선이 좀 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재판정은 내가 등급을 갖고 있는데 상위 등급을 올리고 싶다. 여기도 보면 당초 7급이었는데 지금 6급이 됐든 5급이 됐든 일단 상위 등급을 더 상향 올리고 싶어서 일단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판정 신체 검사입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저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빨간색으로 된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어서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정 신청검사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판정은 이미 내가 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급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상처에 비해서 등급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이제 등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재판정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럼 재판정 신청을 하려면은 우선 내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당초 7급을 갖고 있었는데요. 7급보다 내가 아무래도 7급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그럼 많이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일단은 내가 이 질병에 대해서 다시 신체 검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일반 병원에서는 신체 검사라는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죠. 검사를 해서 이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무슨 소견서냐면 이 여러분들의 그 질병을 제 이제 검사를 하면은 검사 방법에 있어서 검사 기록이 있어요. 검사 기록과 그리고 그 검사 진행 과정 아니면 결과를 놓고 거의 검사 의사가 자기가 의견을 씁니다. 그걸 소견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단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러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이런 질병으로 이렇게 내가 진단을 해보니 이렇게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상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단서고 소견서는 이제 검사하면서 느꼈던 의사의 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소견서와 그리고 검사 기록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걸 갖고 내가 이제 보훈처에 신청을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내가 현재 7급이었는데 옛날 7급 받을 때보다도 훨씬 이 상위처가 악화가 돼서 내가 힘들다. 힘든데 계속 7급으로 있으니까 그건 내가 좀 이 국가용자법에 따라서 내가 지금 더 몸이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다친 그 상위처가 악화가 돼서 좀 등급을 올리고 싶다라고 이제 그런 재판정 신체 검사 그 청구서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보훈지청 지방 보훈지청에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접수를 하면은 그 접수를 하고 나서 그 일단은 본인이 접수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이제 해당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
보훈병원으로 이제 통보를 합니다. 보훈병원에서 통보를 하면서 언제 그러니까 1개월 전에 좀 보통 통보를 하죠. 1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1개월 후쯤 해서 언제쯤 몇 월 며칠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라. 이렇게 통보가 오죠. 자,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우측 경관절 만성 탈구증이 있는데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약을 먹고 또 적절한 그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질병은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니까 되게 힘들죠, 생활하기가.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기로 했죠. 검사를 받아보기로 하니까 검사를 받으니까 제가 설명한 대로 보훈병원에 사지 않고 일반 종합병원에 상급 병원에 가서 일단 검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우측 경관절 만성 탈구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진단하고 이제 검사 기록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검사 기록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말에 이제 어느 산을 가기로 해서 등산을 가기로 했어. 자,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내가 물론 등산화부터 해서 뭐 이제 등산복 아니면 또 모자, 뭐 선글라스 아니면 또 지팡이 뭐 이런 거 모든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등산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갔다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예를 들어서 뭐 지팡이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신발이 좀 편하지 않는데 그냥 갔다든지 아니면 모자가 없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한 가지만 없어도 되게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이것도요. 내가 신체 검사, 그러니까 더군다나 내가 7급을 갖고 있는데 6급으로 상향 승급을 하려는데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되겠죠. 준비 없이 말로만 내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올려주십시오. 이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픈가 증거 모든 것은 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사진 찍었으면 CD까지 해서 첨부를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가야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분도 이 살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우측 경관절 만성 탈구증을 앓고 있는데 아무리 그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다 먹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한약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계속 호전은 보이지 않고 계속 악화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보훈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또 약을 타러 갔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보훈병원에서도 약간의 의견이 있었어요. 야, 검사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은 이분은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정확히 이거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소모가 된다 하더라도 상급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그래 놓고 만약에 7급 받을 때보다 악화됐으면은 접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으면 접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종합병원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그 기록과 함께 제출했는데 심사가 들어갔어요. 자, 심사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 심사는 이제 보훈처에는 일단 공상심사위원회가 있고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가 있죠. 두 가지 위원회가 있죠. 자,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분은 재판정이기 때문에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의 이제 심사를 받게 되죠. 그 서류가 올라가서 물론 이제 보훈병원에서 의사가 검사한 기록과 내가 제출한 이제 대학병원 그러니까 상급병원에서 내가 검사를 받아서 그 검사 기록과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서 보훈처에서는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상위보다 지금 7급인데 6급 이항이 가능한지 아니면 5급이 되는지 어떤 이런 상황을 일단은 신체 검사를 하게 되죠.
이것도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아까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어, 일단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당초 7급이었는데 이제 승급이 됐어요. 6급 이항으로 6급 이항으로 승진돼. 6급 이항은 일반 그 우리 국가용자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6급, 5급, 뭐 4급, 3급도 있지만 1급부터 그런 분들은 아주 중환자가 아니면 정말 거동이 어렵고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아픈 경우는 이제 그 등급이 많이 올라가지만 현재 자기가 생활하면서 하는 것은 6급 이항 정도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등급입니다. 물론 더 받으면야 뭐 100번 좋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일단 보훈처에 일단 보훈지청에 심사 청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7급 7하나 2사급이었어요. 한 팔의 세대, 3대 관절 중 한 개의 관절이 운동 영역이 4분의 1로 이상 제한되었어요. 4분의 1로 제한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평균인,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쉽게 하자면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세멘 포대를 40kg를 짊어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 평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일반 평균. 그런데 나는 여기서 40kg가 아니고 10kg밖에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약해서 도저히 3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10kg나 지면 거의 이제 힘들어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을 지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일반 평균이는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자, 일반 평균이는 30kg를 짊어지고 40kg를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이분은 10kg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일반 평균인보다도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로 떨어진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은 40kg 일단 짊어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나는 10kg밖에 못 진단 말이에요. 그럼 4분의 1로.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뭐 이렇게는 지금 이렇게 검사는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의학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4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7급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검사를 다시 받았거든요. 다시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개 관절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 관절을 삽입 치환한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도 2분의 1 이상이 제한되거나 아니면은 인공 관절을 삽입 치환한 사람. 그러니까 인공 관절을 삽입하지 않고는 인공 관절로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공 관절을 삽입하거나 치환했던 사람 이분은 그런 일단 수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술 기록도 좀 발급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공상 요건 상위처를 인정받았지만 우측 경관절 만성 탈구, 우측 경관절 만성 탈구증으로 일단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해서 신청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 관절을 삽입 치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관절로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공 관절을 일단 삽입을 해서 이제 건강을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공 관절을 삽입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 준비해서 일단 심사를 했는데요. 일단 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타 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일단 그
자기가 그러니까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의사가 자기가 신체 검사를 한 내용과 종합병원에서 아까 우측 경관절 만성 탈구에서 인공관절을 삽입한 그런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본 후에 자기가 의견을 내서 의견서를 쓰고 자기가 신체 검사하는 것과 그 A라는 사람이 제출한 인공관절 삽입한 그 내용하고 검사한 최근 상급병원에서 검사한 내용과 기록을 종합해서 종합 보고서를 써서 일단은 보훈처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로 일단 보냈죠. 그래서 이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받아들고 심사를 했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7급에서 6급 이항으로 승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분이 6급 이항에 해당된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6급 이항으로 일단 승급을 해준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그 경관절 만성 탈구 이런 거는요 보통 보면 인공관절이 삽입이 돼서 물론 인공관절이 삽입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6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관절을 삽입하지 않고는 일단 7급에서 6급으로 상위 등급이 상향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분이 인공관절을 삽입할 정도면은 본인의 관절로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의사가 인공관절로 일단은 삽입을 해서 이분의 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보훈병원의 신검 의사도 자기가 신청을 해 보니까 이분이 아까 인공관절도 삽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의견도 썼는데 이제 보통 보면 보훈심사위원회 그러니까 보훈청에 마련된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보통 그 대학병원의 박사 그러니까 의학 박사죠. 그러니까 과장이죠. 과장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뭐 이제 그 본인 해당 대학에 가면서 일단 강의라는 교수급이죠. 그분들로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도 그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분들은 이제 자기 전문 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축된 그 심사위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마다 한 10명씩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A라는 그 심사위원을 이제 보훈처에서 몇 월 며칠 날 이런 그러니까 우측 경관절 만성 탈구증에 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전문의를 심사위원으로 유촉을 하려는데 일단 연락을 하니까 내가 그날은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면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오지 못한 사람들 제외하고 계속 의견을 물어서 이제 그분들이 시간이 되어서 마침 가능한 사람만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100여 명 정도를 미리서 다 이렇게 이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우측 경관절 만성 탈구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생활이 힘들어서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라고 일단은 그 상급 병원 의사의 담당 의사의 의견을 권유를 받고 일단은 인공관절을 삽입 수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지금 7급에서 6급 이항으로 상위 등급이 상향됐는데요. 자, 이제 이 점 한 점은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이 수술을 했는데 바로 접수해서 바로 심사를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다른 뭐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치료를 받거나 해도 이 수술을 받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해야만이 신체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라는 것은 수술하자마자 그분의 그 상위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본래 그 상위의 경중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가장 맞고 또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지 않고는 신청을 해봐도, 만약에 내가 3개월 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보훈지청에 내가 상위 등급 신체 검사 상위 등급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거기서는 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나야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수술했던, 그러니까 인공 관절을 삽입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아프다 그 정도를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수술을 받지 않아도 내가 검사를 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시 신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야만이 내가 신청할 수 있다. 자,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A라는 사람이 당초 우측 경관절 상위로 인해서 7급을 받고 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해보니까 자꾸만 몸이 악화된 것 같아서 일단은 경관절, 그러니까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서. 인공관절 삽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승급에 대한 일단 정보를 듣고, 이제 물론 이것까지 다 알고 있지 않죠. 자, 정보를 듣고 신체 이제 6급 상향 조정 신청을 이제 하려 했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6개월을 기다렸다가 일단은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죠. 해갖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신체 검사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경관절,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6급 이항으로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것도 지금 일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정심판을 청구를 만약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심사위원회에서 상위 우리가 내가 요구했던 등급을 해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계속 의의를 제기하고 뭐 별 다른 방법을 해도 한 번 결정한 보훈심사에서는 거기서 번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급 기관인, 그러니까 보훈처의 상급 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일단은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해봤는데 거부를 당했다, 이런 사실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그 행정심판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훈처의 상급기관이 국무총리죠, 그죠? 보훈처장의 상급기관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일단 승급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좀 유사하게 해당되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많이 아프다 계속 경관절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 분, 아니면 다른 질병이라도 내가 등급을 받을 때보다 많이 악화됐다라고 확신을 했을 때 이제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그 검사 기록을 갖고
상향 등급, 상위 등급 상향 조정 신청을 해서 일단 검사를 받아보고 내가 과연 재판정 신체 검사에 에, 맞는지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란도 자세하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제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이 설명란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 이제 또 만약에 이걸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하면 저에게 이게 진행을 좀 의뢰를 하시면 제가 또 맡아서 진행도 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구독 회원들에게는 특별히 제가 좀 혜택을 드려서 실비로 제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